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통화대용 증권까지 봤죠. 그 다음에 보실 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여기 키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 3개월 갖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6개월이니 1년이니 이렇게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3개월이 짧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짜리면은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적금 들잖아요. 적금을 만약에 3개월짜리 들었어. 그러면은 금방 현금처럼 쓸 수 있겠죠. 왜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니까. 30년도 아니잖아요. 3년도 아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기간이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그 짧은 게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은 요 3개월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4개월이니 6개월이니. 그리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3개월 1일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그런 장난은 안 쳐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뭐 정확하게 뭐 3개월 1일이니 이런 장난을 잘 치는 시험은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러면 뭐 아까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12개월 1일 이런 건 안 나와요. 막 13개월, 15개월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현금과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결산. 현금과 부족은 주로 어느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결산 파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과의 뜻이 뭐예요? 과. 네, 많다. 네. 부족은요? 네, 부족하다, 적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적을 때, 그때만 쓰는 계정 과목을 현금 과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볼 거예요. 넘기시고 83페이지. 현금과 부족은 나중에 그 결산할 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지장 없고요. 83페이지의 소액 현금 전도금은 저희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의 뜻이 뭐죠? 네, 작은 현금을 무슨 현금이라 그래요? 소액 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 10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만약에 1000명이야. 근데 만약에 직원들 점심값을 격리 직원이 5,000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00명한테 얼마씩 줘야 돼요? 5,000원. 만약에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격리 직원 입장에서는 1000명한테 5,000원씩 주는 것도 일입니다. 아마 팔 빠질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조그만 돈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 한 달에 얼마, 총무부 한 달에 얼마, 생산부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현금을 줍니다. 이거 갖고 몇 달 동안 쓰라고요? 한 달 동안 쓰라고. 그러면 돈을 쓸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놓겠죠.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격리파트에다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금액이 작은 것까지 모든 업무를 한 명이 꼭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담당자를 둬서 그분들한테 적은 현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야근하는 경우에 야근할 때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격리 직원이 밤에까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 요거를 무슨 현금 제도라 그래요? 소액 현금 제도.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전도금이라고도 해요. 근데 대부분 소액 현금 전도금 담당자는 누구일까요? 그 파트에 막내들이 많이 합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저희 시험에 소액 현금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84가 아니고 85로 오세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무슨 예금이라고 있어요? 당좌예금.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당좌예금 그러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요? 수표 발행. 그래서 지문에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 기억나야 돼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은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팁에 당좌 차월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 하나는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기 차입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당좌예금에 돈이 없는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장 중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죠.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쓰는 거죠. 그러면 실제 통장에 뭐가 찍혀요?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원래 마이너스가 찍히면 안 돼요. 통장은 얼마까지가 끝이에요? 빵이 끝입니다. 원래 통장은.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더 쓸 수 있는 거죠. 주로 마이너스 통장 누가 쓰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왜 쓰시냐면은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출 한번 받으려면은 서류들이 이것저것 띄어야 되죠. 예. 그리고 대출 나오려면은 기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업자분들은 돈이 당장 필요한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받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자율이 셉니다. 이자율이 평균 10% 정도 돼요.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평균이에요. 뭐 8%대도 있고 9%대도 있는데 평균 잡으면 10% 정도 돼요. 10%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통장 2%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통장 2%가 안 돼요. 참고로 국가에서 더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 유지한대요. 지금 저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0.5%예요. 이자율이. 2%가 안 되면 엄청 적은 거예요. 10만 원, 100만 원이 2%면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나면은 한 15,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0만 원을 계속 거기에다 뭐 해놔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자 찍혔더라고요. 8,300원. 그렇죠. 유럽 마이너스죠. 지금 일본도 마이너스 0.05%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되면은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내 돈을 보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유럽은 그래요. 유럽은 그렇고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0.05%인가 0.01%인가 그래요. 어쨌든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좋은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는. 뭐니까요? 플러스니까 아직은.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럽이 마이너스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선진국에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경제는 선진국인데 인식은 중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식이 바뀌면 저도 당당하게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럴 텐데, 경제는 선진국에 들어간 게 맞는데, 선진국이 맞는데 인식 자체는 아직은 중진국이지 않을까. 근데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뒤쳐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보고 연구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했냐. 근데 이게 이제 후유증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 너무 빨리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면 앞에 한 글자가 꼭 붙어요. 노령화 시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초노령화예요. 그러니까 꼭 앞에 초자가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초자가 좋은 게 아닌데 경제 발전도 거의 뭐 초경제 발전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에 비하면 스피드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네, 진짜 그래요. 저도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솔직히 욕이에요. 이러면서 욕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진짜로. 근데 참고로 그거 아셔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보다 학벌 더 좋아요. 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뭐 치과 의사에 물어봤죠. 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치과 의사 월급이 7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 와서 일하면 200 벌잖아요. 그럼 자기네 나라 가면은 2배가 넘게 버는 거죠. 근데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벌고. 그래서 와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월급이 적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다 최저임금법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꼭 주잖아요. 많이들 오시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차입금이라고 써놨죠? 단기 차입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기의 뜻이 뭐예요? 짧다. 그래서 차입의 뜻은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입자가 들어올 입자. 그래서 내가 짧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빌리는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표는 누가 발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우리 자기합수표 보시면 자기합수표 거기 밑에 이게 찍혀 있어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장 땅. 그리고 대부분 수표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누가 돈 빌려주시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87페이지. 아마 오늘은 요 파트까지 하고 나면은 거의 끝날 거예요. 유가증권. 그래서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요 유가증권에서도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또 유가증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요건 2장짜리 보셔도 돼요. 제가 요거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2장짜리 다 들어있어요. 그거 제가 쓰는 양 줄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지분증권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다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끼리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분 때문에. 그래서 누구 지분이 더 많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있었잖아요. 롯데 쪽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뭐 동생분이 어쨌든 거의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게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식. 왜냐면 무슨 회사라? 주식회사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1대 주주가 누구예요? 아니요. 이씨 아니에요. 회사예요. 우리가 아는 회사. 여러분들도 다 관련 있는 회사예요. 회사라 그래야 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전자 1대 주주예요.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거의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웬만한 회사들 거의 5대 주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항공 난리 났을 때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움직였잖아요, 한번.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 단체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중에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 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무증권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요게 주로 나와요. 저희 시험엔 뭐요? 사채. 참고로 인천이 이 채무증권하고 관련이 좀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1등이었어요.
지방채 랭킹 1등.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1등이 뺏겼어요. 강원도한테. 네,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뭐 했죠? 아니요. 평창올림픽. 네, 평창올림픽 하는데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이제 지는 거죠. 인천이 왜 1등 했었어요? 아시안게임에도.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축전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생기고 이러면서 솔직히 빚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래도 인천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 한 달 밀렸었잖아요. 최초로. 근데 해결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 팔아갖고 해결했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썰전에도 나왔어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데 썰전에서 안 좋은 거 하면 인천 얘기가 나왔어요. 예. 돈도 없는데 올림픽은 왜 했냐, 아시안 게임은 왜 했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종종 나왔는데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강원도 때문에. 뭐라도 인천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인천이 주로 나오면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좀 안 나왔으면 해요, 솔직히. 요번에도 봐요, 저거 뭐지? 물 관련돼서. 근데 그게 서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좀 전에 봤더니 서구, 부평구 다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뭐 미추홀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좀 좋은 걸로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 좋은 걸로 많이 나오겠죠. 뭐 땅값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집값 올라가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천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비해서는 집값은 어때요? 싸요. 그리고 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사람 살기 나쁘지 않은 동네 같아요. 왜냐면 서울도 가깝고, 그 다음에 뭐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사람 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서울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서울에 집이 있는 게 좋죠. 저도 그래서 그 수업할 때 저희가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제 첫 직장이 강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빨간 버스도 없었어요. 전철만 타고 다니거든요. 왕복 4시간 걸려요. 그리고 야근하거나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5시간 반 걸려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3시간 반. 왜냐면 야근하거나 회식하면 직통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써요. 그러면 진짜 3시간, 3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10시에 회식 끝나거든요. 저 때문에. 10시에 집에 오면 새벽 1시나 1시 반이에요. 거기서도 마을버스가 또 우리 집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시내버스는 없으니까. 마을버스 멀리 내려갖고 투덜투덜 대면서 걸어가는 거죠. 집까지. 그래서 저는 그 출퇴근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이면 남자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리인데 여자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지분증권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3개에서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결론은 6개가 아니에요. 4개지. 맞죠? 2개는 뭐 하니까요? 겹치니까. 앞에 2개는 겹치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겹치고 그 뒤에 것만.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은 2가지 볼 거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참고로 수업 나가는 내용에 맞춰서 쪽지 시험을 다 못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진도는 하루양인데 외워야 될 건 3일치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외우시는 속도 봐서 조절을 좀 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단기의 뜻이 뭐죠?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네. 그래서 앞으로 단기, 장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것도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보다 짧으면 단기, 1년보다 길면 장기. 네. 근데 장기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 장기 아니에요. 그냥 길장이에요. 길다. 그 다음에 매매의 뜻이 뭐예요? 네, 사고 파는 거.
그래서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목적이에요? 1년 안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부하실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에서는 20% 이상 갖고 있으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20%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20%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맞죠? 네. 맞잖아요? 저 실제 제 경험담은 아니고 제 친구 경험담인데 하나를 해드리면 제 친구가 예전에 개인택시 연합회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연합회나 그런 비영리단체들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뭐를 뽑아요? 회장님을 뽑습니다. 근데 회장님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죠. 어느 줄에 쓸 거냐? 그 줄을 섰는데 예,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회장직에서 떨어졌어요. 그 잘렸어요. 아 실제 그래요. 근데 걔만 잘린 게 아니고 다른 라인 쓴 사람들 다 잘렸대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돈 버는 거나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건 미안하지만 실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력은 기본이라고 봤을 때 줄하고 운이에요. 줄도 운이긴 하지만. 실제 제 친구가 겪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잘렸어요. 지금은 도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사 가면 시키려고요. 야 우리 집 와서 도배 좀 해. 돈은 야 친구니까 공짜로 해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딴 사람하고 똑같이 해. 근데 이제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줄게.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도 그 뭐냐 이사 오기 전에도 맡겼었어요 친구한테. 왜냐면 기왕이면은 어차피 돈 나갈 거잖아요. 똑같이 줄 거면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죠. 근데 이것도 줄이에요. 학연지연. 맞죠? 네. 우리나라는 줄 없으면 힘들어요. 네. 저희 처남이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 고시패스에서 참고로. 네. 제 자랑하는 겁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참고로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니까. 근데 처음 5급 공무원 되고 나서 발령받아갖고 갔을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학연지연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처남이 건대 나왔거든요. 근데 건대 쪽에서 고시패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줄 붙을 때가. 근데 다행히도 아버님이 완도분이세요. 근데 직장 상사분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어디였던 거예요? 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고 있다고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학연지연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 들어가서. 네.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대도 않는 저기 사투리 하셔갖고 어떻게 한번 붙어보려고.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꽁트에서나 하는 거지. 네. 지금은 이제 진실되게 다가가야 돼요. 없는 거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맞죠? 솔직히 누군가가 내 정보에 알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슬픈 얘기인데 우리 정보가 팔리죠? 내 정보 얼마에 팔려요? 공짜는 아니에요. 돈은 받고 팔린대요. 다행히도. 1,000원이요? 너무 많이 쓰셨는데. 500원? 괜찮죠? 100원. 100원이나 200원. 기본적인 정보는 100원이나 200원만 주면은 몇만 명 거 살 수 있대요. 근데 1인당 100원이에요. 100원, 200원. 그리고 저기 대기업에서 몇 명 팔아먹었잖아요. KT에서도 팔아먹고, 홈플러스에서 몇만 명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붙으면 10,000원이 된대요. 이 사람이 대출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일반 대출 말고 사금융 대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정보는 10,000원이 된대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대출 받을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러면 5,000원 10,000원이 되는 거고, 그냥 나 몇 년생이고 우리 집 어디고 이런 거는 100원이면 산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제 정보 중요하니까요. 뭘 중요해요? 100원짜리인데. 막말로. 진짜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우 저는 제 정보 못 드려요.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뒤지면 100원이면 사요. 근데 중요합니다. 원래는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 그 인터넷 그 뭐냐 TV에서 내 정보 100원인가 200원에 팔린다는 거 딱 보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200원밖에 안 되나? 네. 나는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될 줄 알았는데.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는 거예요. 스팸 메일 같은 거. 그런 거 막 오잖아요. 네. 나는 정보 제공도 안 했는데 막 이상한 거야. 그러면 거의 요번에 내 정보를 200원 주고 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삭제하시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매도가능증권은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에서 만기의 뜻이 뭐예요? 예, 꽉 찬 날, 마지막 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끝까지 뭐 할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야. 예, 근데 왜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냐면 사채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데, 예, 돈 빌리면은 꼭 날짜를 정하죠. 무슨 날짜요? 돈 받는 날짜. 예. 그리고 2년 후에 돈 줄게.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버티겠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보유증권. 근데 지금까지 시험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는데요. 만기보유증권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나 내일이면 죽겠어. 근데 만기보유증권이 2년 남았어. 2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증권 뭐 해야 돼요? 팔아먹어야죠. 그래서 그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려면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이거를 15년 전에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었는데 15년 전 아니구나. 한 12년 전?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한 적이. 근데 원래 저는 강남이 아니었고 참고로 저는 2대 입구역에서 일한 남자입니다. 2대 입구역에 큰 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회계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 분점이 강남에 있었어요. 근데 강남에서 들은 얘기인데 직원분들 있죠. 직원분들을 가리키질 않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줘요. 학원에다가. 이 사람들 이런 거 뭐 하라고요? 가리키라고. 근데 왜 안 가리켜줘요? 직장 상사가. 얘가 능력이 올라가면 내가 위험해요. 맞잖아요. 네, 일명 치고 올라온다 그러죠. 얘가 능력이 좋으면 내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의 기계처럼 일을 한대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직장 상사가 옛날에 이제 사수라 그래서 필요한 것들 가르쳐 줬었는데 아예 신입 직원들을 학원에다가 위탁을 보내요. 얘네 3개월 동안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되게 삭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막해지고 있는 걸 저는 10년 전에 알았어요. 강남에서 일할 때. 근데 강남에서 일할 때 느낀 건 하나입니다. 물가가 비싸요. 인천에서 그 당시에 김밥이 1,000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강남 가면 3,000원이고요. 라면 2,500원이면 먹으면 강남 가면 4,000원, 5,000원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강남에서 못 살겠다라는 걸 느끼긴 했죠. 근데 확실히 뭔가 혜택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요? 서울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문화적으로라던가 그런 혜택들이 많잖아요. 인천에 문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 보려면 어디로 가요? 서울 가죠. 왜요? 인천엔 거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해도 자주 안 하고 며칠 안 하고. 그래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꼭 끝까지 뭐 할 거야? 갖고 있을 거야 라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팔고 싶어. 팔아버릴 거야. 이러면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무려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요거 종류는 기본이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시험 문제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거기 밑에 87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총 3줄 쓸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의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적어보세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공부할 때. 되게가 아니고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부대 비용 그러면은 뭐냐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운반비.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뭐 중요하게 보죠? 물건 가격. 그 다음에 배송료 무료. 맞죠? 네. 그래도 저도 한 달 전인가 물건 시키고 후회했어요. 금액만 보고 쭉쭉쭉 눌러갖고 계좌이체 다 한 다음에 봤더니 배송료 별도인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 가격 괜찮네 이렇게 그냥 눌러버렸더니 배송료 포함하니까 딴 데보다 500원 더 비싸게 샀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대 비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살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합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옷을 인터넷에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3만 원. 근데 택배료가 2,500원 붙었어. 그러면 이 옷값은 나한테 32,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 옷 32,5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야, 이거 3만 원짜리인데 택배비가 2,500원이 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이 옷은 32,500원이야. 그게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에다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분만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 처리하셔야 돼요. 누구만요? 단기매매증권만. 딴 거는 살 때 다 합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집을 사면은 취득세도 내고 복비도 내야 되고 돈들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다 합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한 글자 빠졌어요. 단기매매증권 구입할 때. 죄송합니다. 구입자가 빠졌네요. 단기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다.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도 뭐라고요? 비용. 이거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이거예요. 물건 팔 때 운반비 원래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내죠.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 너네 거 많이 사줬으니까 운반비 네가 낼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기준값이 있어요. 30만 원 넘으면은 운반비 우리가 부담해준다. 왜냐면 많이 사준 사람한테 운반비도 내세요 그러면 열받아갖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조금 산 사람한테는 당연히 너네가 운반비 내. 그래서 인터넷 쇼핑할 때에도 있잖아요. 얼마 이상 무료. 근데 솔직히 무료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뭐 해주겠다? 내주겠다. 왜요? 물건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나갔으니까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그때는 뭘로 처리해라? 비용으로. 그래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조금 더해서 저희가 수업이 총 60일이거든요. 3달 며칠이라고요? 60일. 60번 이상 씁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피세요. 88페이지 피시면 단기 매매증권에 뭐라고 있어요? 평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 그래서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이거 왜 하냐면은요. 평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요. 평가 그러면 금액을 맞추는 거. 돈 맞추는 걸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단기매매증권 그러면 공부하실 때 주식이 많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온다고요? 주식.
주식 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건데 주식의 가격은 수시로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계속 맞춰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몇 번만 맞추자. 한 번만.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라고 해요. 근데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평가 공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하고 또 하나는 외화. 네. 우리 외국 여행 갈 때 외화 필요하죠. 근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쌀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맞춰주는데 1년에 몇 번만 맞춰준다고요? 한 번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 중에 하나인데 회사에서 이쪽 파트에서 취업하셔서 일하시면 이쪽 파트가 이제 돈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은근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직장 상사분 중에 화면을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뭔가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주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의 최대 단점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돈 잃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떨 땐 크게 실수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돈 땄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그만 거 실수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죽어봐라 이러면 그날은 주식값이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직장 상사분은 좋지 않아요. 왜요? 하루에도 얼굴 표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벌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다 기분 좋지. 근데 돈 잃어서 기분 좋은 사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은근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그러면 오늘 평소보다 인상이 좀 안 좋으셔. 그러면은 그쪽은 죄송하지만 잘 안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 잘못 눈빛 맞췄다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한 번인가 두 번. 참고로 저 수업하다가 책 집어 던지신 분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였는데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든 것도 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 50, 그분 잘못 50이에요. 왜냐면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인데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냐면 내가 너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질문할 때에도 되게 사람을 짜증나게 질문을 하시고 근데 그 행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부르잖아요. 같이 부르면 일로 갔다가 틀어버려요. 그분한테 안 갔어요. 왜냐면 그분한테만 가면 나도 그날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2번인가 3번 했더니 책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왔죠. 저도 거기에서는 인기 강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나왔더니 거기 반분들이 총 20명 계셨거든요. 반분들이 해결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수업 안 듣고 거기가 참고로 한 달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3달이거든요. 15,000원 주기로. 그래갖고 제가 거기 인포 가서 얘기했죠. 내가 15,000원 줄 테니까 그분 환급은 내가 내 돈으로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어쨌든 잘못되면 우리가 주는 거니까 돌려주고 이제 무마했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를 원래 풀로 다 했었어요. 아침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다 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분이 싫었던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다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수업을 반을 떼어서 딴 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딴 데 알아보고.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저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웃겨요. 그러고 보면. 저만 쫓아다니신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5년 있었는데 첫 수업부터 끝날 때까지 저만 쫓아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능력도 다니시면서 왜 계속 수업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심심해서. 아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 잘하세요. 저보다 잘하세요. 엑셀은 초창기 때부터 만지셔갖고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근데 저만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수업만 하면은 들어와 계시고 수업만 하면 들어와 계시고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 여쭤봤죠. 왜 쫓아오세요? 그랬더니 심심해서.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심심해서 수업 들으세요. 뭔가 하나를 이루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지가 어느 정도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먼저 겪었으니까.
실제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진짜 심심하긴 하시겠더라고요. 할 게 없대요. 집에만 있으면. 그래서 저기 노인복지회관 쉬는 날 생기잖아요. 그러면 욕하세요. 몇몇 분들은 왜 쉬냐고, 문 열라고, 나 갈 데 없다고. 근데 진짜 주말 되면은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 드시면 꼭 취미생활을 만드셔야 돼요. 뭐라도. 왜냐면 취미생활이 없으면 저도 집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은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시체놀이. 그리고 뭐만 보고 있어요? TV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잘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오늘 뭐 했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그러면 내 아까운 하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하고 단기 매매증권 뭐요? 평가 손실. 그래서 이익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됐구나, 올랐구나.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제일 밑에 처분. 처분의 뜻이 뭐죠? 네,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일반적으로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상황이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처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처분 이익이야. 그러면 어떻게 팔았다는 뜻이에요? 비싸게. 처분 손실이야. 싸게. 근데 싸게 팔면 팔수록 나한테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저거 할 거예요.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기 풀 겁니다.